시장주도 대형 가치주, 성장주 치고 가치주 뜨나.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보니까 최근에 뭐 수소차를 좀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뭐 이런 테마성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별로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좀 아무래도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종목들은 최근에 약세를 좀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니까 이제 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대국 파트너. 보면은 우리 이제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낙폭 과대를 지켜보면서 이거를 반등을 노려야 될까요? 아니면 가고 있는, 사실 우리 종목이 아닌 어찌 보면 기관들의 영역인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올라타는 게 옳을까요? 글쎄 뭐 지금 가치주냐 지금 이제 성장주의 논란은 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스타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2009년부터 작년 10월 달까지는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미국에서도 작년도 10월 그리고 12월 달 급락 파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올랐던 것은 성장주입니다. 거의 팡주식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20%가 고점 대비해서 빠지게 되면 상승장에서 하락으로, 그다음에 바닥에서 20%가 오르게 되면 하락에서 상승장으로 전환으로 보는데 지금 팡주식들이 28%나 올랐어요. 그래서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조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어떤 성장주 섹터라고 하면 금융, 에너지, 소재 섹터를 이제 대체적으로 성장주 섹터라고 하는데 이쪽의 섹터들의 금융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은행주들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한 8%에서 9% 정도 올랐습니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약 9.6%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종목들은 한 13% 정도 제약주들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성장주를 투자해야 될지 여기 애매한 이런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추세가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이면서 약간 성장성을 겸비한 가치주를 찾아내는 종목 투자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낙폭이 조금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염려를 좀 거둬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눈높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엽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세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쩌면 소외될 수도 있는 몇 가지 테마를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소외될 수 있는 뭔가 상승 분위기인데 상승 분위기 같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수급을 보면은 새해부터 개인 투자가가 1조 3천억을 코스피에서 팔아가지고 1조 원 넘는 걸 코스닥에 그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장을 보란 듯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뒤집고 들어가서 코스피 지수를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상이고, 어찌됐든 개인 투자가의 어떤 소외 속에서 지수라든가 시세는 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이번에도 맞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하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업종이 성장하는 업종입니까? 아니면 가치밖에 없는 업종입니까? 성장이 조금 더디다고 하기엔 빨라요. 근데 가치주는 맞고. 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반도체 업종의 어폭 논란이 항상 나오고 있지만 이번 하반기, 올해 하반기를 거쳐가지고 내년부터 한 5년 동안은 연 7%씩 성장할 거라는 그 장기 전망치도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종을 그냥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주식인데 거기 반도체 업종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는 가치주의 영역으로 그냥 그 단도리를 쳐가지고서 역시 가치보다 낮으니까 이건 뭐 너무 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이고, 작년도 실적이 당연히 지금 사상 최대 실적으로 3년 내내 지금 뽑아왔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왜 가치주의 영역으로 가둬가지고서 형편없이 밸류를 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저는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조선주가 가치주의 영역이냐? 아니거든요.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성장을 했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니까 올라가는 거지 PBR 단으로 보면 1배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저평가되어 있는 나머지 중무장대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치주의 영역은 이미 뛰어넘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투자가들의 어떤 그 집단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종목은 가치주가 될 수도 있고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시각적인 어떤 기준점은 해마다 아니 시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어느 한점에 강점을 찍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말씀 앞에도 주셨지만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들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적이 못 따라가는데 일단 앞서서 주가가 그쵸. 지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는 성장주만 남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성장주다, 가치주다라는 거에서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쏴버리면 네, 그럼 성장주가 아닌 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던 사실은 매출이 나오진 않는데 기대감으로 뻥튀기가 됐던 네, 그리고 뭐 좀 조정을 겪었지만 그 뻥튀기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네, 이런 것들을 주로 성장주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가치주는 어찌 보면 전통의 강자라고 좀 보시면 이게 좀 더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엔 좀 편하지 않을까. 이 개념 자체를 흐트리고 어차피 이거 올라가는 거 하면 성장주로 해버리면 사실 네. 올라가는 종목은 뭐 다 성장주죠, 사실은. 너무 그죠? 투자가분들한테 혼란을 그렇죠. 드렸나요? 혼란이 될 것 같아서 아, 좀 죄송합니다. 프레임을 바꿔서 가겠습니다. 뭐 만약 그 구분을 한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보는 어떤 뭐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의 비전을 봤을 때는 지수 대형주들이 우선을 해가지고 가면서 지수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를 기대를 하거나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가치가 별로 없는 성장주보다는 네. 가치도 있으면서 성장도 하는 뭐 가치주 쪽에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아, 아무래도요. 예. 자, 그렇다고 보면 한옥석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세요? 뭐 일단은 이제 뭐 사실 뭐 이연령 비연령식이지 않았습니까? 귀 열면 귀걸이, 코 열면 코걸이고 그런 것인데 너무 거기에 일단 준하지 말고 우리 성장주라는 것은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기존에 우리나라 이끌어왔던 그런 어떤 성장을 했던 선도 역할을 해왔던 그런 산업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일단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는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이제 가치주라고 일단 우리가 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장주는 이제 미래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IT라든지 뭐 등등 또 지금 현재 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수소라든지 또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주라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가치주가 일단 최근에 이제 올라간다. 그 가치를 보면 이제 조선주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 올라가고 삼성자도 지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올라가고 나면 또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국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실상 미국 중심으로 일단 집중이 됐던 그 이제 자금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많이 한계점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산을 갖다가 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소외됐던 그 소외되다 보니까 이제 삼성자도 보면은 퍼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퍼가 10배 미만에 있으니까 이제 싸 보이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매수의 대상이 온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무슨 이제 이 주식들이 좋아서 일단 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가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적정수를 맞춰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상승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주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GDP를 이끌어가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실적이 둔화되면은 실적이 둔화하면 당연히 EPS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EPS 줄어들면은 퍼는 EPS 퍼는 주가니까
분모가 일단 낮아지는 거니까 퍼가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역시 상승은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 순환을 통해서 저평가된 것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있지만은 이 상승은 한계는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소외된 가치주를 갖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미리 사서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매수가 들어와서 또 끌어올리면은 또 적정선에 팔아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